자, 제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다가구주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7622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을 보면서 이런 다가구주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는 다가구주택이다 라는 거고요. 경매가 끝까지 진행이 될지도 살짝 미지수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보세요. 자,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7622번이고요. 소재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131-70번지에 있습니다. 목동에 위치해 있어요. 위치도 상당히 좋고 대표적인 한강 벨트 중에 하나죠. 토지 면적이 78평 엄청나게 크고요. 건물의 면적은 92평. 토지 면적 대비 건물의 면적은 조금 작은데 감정가가 15억 3천에 감정평가가 됐는데요. 지금은 9억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6억 정도가 금액이 떨어졌고요. 이 사진으로 보면 제가 한강 조망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에이, 이게 한강 조망이 보이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강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위치 상당히 괜찮고요. 이제 목동역이죠. 신목동역에서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한 5분 정도면 가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이 이쪽에 있는데 이게 한강이죠. 이게 한강입니다. 근데 지대가 이 위쪽이 이 밑에보다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 위쪽에 있는 주택들은 한강 조망이 충분히 나옵니다. 한강 조망이 충분히 나오죠. 그래서 참 되게 신기한 그런 주택이었어요. 제가 이 사진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경매 정보지로 와서 제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보면은 정말 오래된 다가구 주택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오래된 다가구 주택으로 보이는데 지금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이에요.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그리고 지하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고 지금 여기가 지하 사진인데요. 지하를 내려가기 위해서는 여기 차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위치해 있고요. 자, 지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러면 여기 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대략 아시겠지만 지하인데도 지하 같지 않은 지하입니다. 여기서도 심지어 여기 전망을 보면요. 전망이 뻥 뚫려 있어요. 여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지하에서 봐도 시야가 뻥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하 같지 않은 지하이고요. 충분히 임대 수요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이쪽이 B01호, 지하 1호죠. 그리고 이쪽이 B02호입니다. 저희가 이 물건은 이제 현장 임장도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이 B02호 왼쪽에 있는 이 1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권리상에는 B01호가 권리 신고가 되어 있지만 현황을 가보면은 거주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B02호는 권리 신고도 되어 있고 현황을 가봐도 거주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지하 부분은 조금 수리를 해서 임대를 준다면 저는 상당히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외관에서 봤을 때는 건물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위치와 조망으로 봤을 때는 이 건물의 가치는 정말로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는 B01호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그러는지 이런 식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B01호는 자, B02호고요. 그리고 101호 101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1층에 차 있었죠. 그 차 옆으로 가면은 101호가 있습니다. 건물 입구가 이쪽이에요.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지금 지하로 가는 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101호고 돌아가면은 여기가 102호. 그리고 이 위에가 이제 201호 주인 세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1호, 102호 나눠져 있고요. 주인 세대는 201호로 단독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호수는 지하 2개, 1층에 2개, 그리고 2층에 하나 이렇게 총 5가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2층 출입문이고요. 자, 이 전경 보십시오. 전경. 지금 여기가 지하였죠. 아까 지하. 이 전경을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반대편에서 본 건데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지하고요. 지하에서 봐도 앞에 막힌 게 없죠. 그죠?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고 여기가 1층. 1층이에요. 1층. 아마 이쪽이 101호의 창인 것 같고요. 아마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102호의 창인 것 같은데 아무튼 1층에서 봐도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층이 주인 세대잖아요. 주인 세대는 다락까지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을 보면은 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 가서 보시면은 하이샤시로 전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자리에 보면 통창으로 한 거 보이시죠? 여기 통창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주인 세대에서 보면
한강 조망이 충분히 나오는 집이죠. 여기 위에서도 한강 조망이 나오고요. 여기서 한강을 보면서 고기를 구워 먹든지 파티를 하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딱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뒤쪽에 보면은 이 산 밑으로 해서 이 건물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한강 조망에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건물이 높다 보니까 여기 지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 위에서는 3층 높이만 가더라도요 한강 조망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앞에가 뻥 뚫린 집입니다. 저희는 현장 임장을 가봤는데 현장 임장을 가서 이 지하에 이렇게 서하고 보면은요 전망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이렇죠. 그럼 사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사진은 거의 이게 다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우리가 현장 임장을 가서 이론 도로 끝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다가구 주택이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다른 도로 끝에 다가구 주택이 위치해 있다고 하면 이 도로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도로가 개인 사유지의 토지라면 낙찰받은 다가구 주택은 나중에 맹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따져보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도로까지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는 특별한 사진은 없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 구조를 잠깐 보고 넘어가죠.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외관에 건축선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내부 구조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02호가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2호가 투룸으로 돼 있었어요. 투룸. 그리고 101호 같은 경우에도 투룸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하도 아까 B01호와 B02호가 있었잖아요. 지하도 지금 전부 다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룸 4개가 확보된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상 2층에는 주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2층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표시해 준 것 같고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우리 아까 2층 사진을 봤을 때 방 이쪽에 이렇게 양창으로 되어 있던 거 보셨죠? 아마 그쪽이 이쪽 방을 양창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서 보면은 전망이 상당히 시원하게 잘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 추정으로는 지하는 수리가 안 돼 있고 1층과 2층은 내부 인테리어 수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만 수리를 해서 임대를 준다면 임대 수요도 상당히 있을 법한 그런 지역이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은 여기까지 다 봤고요. 저희가 지도를 한번 더 볼까요? 오늘 보는 주택은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있고 신목동역과 상당히 인접해 있어요. 신목동역 1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금방 걸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쪽과 이쪽의 토지의 레벨이 좀 상당히 달라서 거의 오르막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부터는 상당히 좀 가파른 오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걸어보니까 걸어갈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못 걸어 다닐 정도의 오르막은 아니었고 걸어 다닐 만한 오르막이다 라는 거죠. 로드뷰가 오늘 저희가 보는 집까지는 로드뷰가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자, 오늘 저희가 보는 집이 요 집 뒤에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어요. 로드뷰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근처는 이렇습니다. 예, 조그마한 빌라가 있고 요 뒤에는 산이 조그맣게 있는데요. 여기 산책로가 잘 돼 있어요.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근처에는 이런 식으로 빌라들이 좀 들어와 있죠. 예, 이렇게 빌라가 들어와 있고, 아무래도 빌라가 조망권이 나오다 보니까 이 지역에 신축 빌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빌라들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에요. 여기서 언덕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언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덕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정도 언덕은 제가 보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자,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 지금 여기 도로선이 없잖아요. 그죠? 도로선이 없죠? 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도로선이 없으면은 디스코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도로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목동 인근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 이제 한강 조망도 충분히 나올 법한 그런 주택이고요. 그리고 위치도 괜찮다 보니까 지금 9억 초반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상당히 괜찮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위치까지 봤습니다. 자, 건물은 1, 2층, 지하층으로 2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2개로 되어 있고 1층에 2개, 그 다음에 2층에 하나, 주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임차인들을 보면은 지금 전부 다 대항력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배당 계산을 해 보니까
특별하게 낙찰자가 인수할 만한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임차인 권리에 대해서. 처음에 김땡땡님, 지하 2호입니다. 지하 2호 임차인은 보증금이 2,600만 원이라 최우선 변제 보증금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액 다 배당을 받아가고요. 네,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빠르고 확정일자는 늦어서 우선 변제권은 늦지만 그래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보증금은 먼저 배당을 받아가니까 지하 2호 임차인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2층 전부 임차인, 주인 세대 임차인이죠. 주인 세대 임차인은 보증금 4억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자,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 확정일자가 다 빨라서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분은 전액 다 배당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02호 서땡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관 대출을 받으셔서 그 기관에서 배당 신청을 하다 보니 서땡땡땡땡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2호는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전입 2021년, 확정일차 2021년. 말소기준 권리보다 우선 변제권이 빠르기 때문에 먼저 배당 받아가겠죠.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엄땡땡님 1층 101호 이분도 2018년 배당 요구 종기 내 배당 신청했으니까 배당 받아갑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유땡땡님이 있는데 이 유땡땡님 같은 경우에는 매각물권 명세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임차 관계 미상 B025 임차인에 따르면 전 소유자 남편이고 이 3년 전에 이사 나갔다고 함. 유땡땡 이분은 이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 나갔으니까 특별하게 신경 쓸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죠.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면 아마 이분은 지금 없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땡땡님 이분이 주거용 지층 B01호 라고 지금 권리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땡땡님 있죠? 101호 40제곱미터. 근데 이 땡땡 이분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서땡땡 기관에서 배당 신청한 이분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전입신고일이 똑같잖아요. 2021년 12월 12일. 여기도 2021년 12월 12일 똑같잖아요. 전입신고일도. 그래서 이분한테 여쭤보니까 여기서 배당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도 여기서 배당을 받아가면은 미상 임차인이 아니죠. 끝나는 임차인. 그리고 여기 이 땡땡님 지하 01호 이분 임차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535만 원. 보증금 1,000이니까 소액임차 보증금 안에 들어가잖아요. 전액 다 배당 받는다. 그래서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부 다 있지만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깨끗한 물건이죠. 뭐 명도도 깔끔하겠죠. 그렇죠. 이 소유자분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이 소유자분 아니고서 임차인 대응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소유자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래서 소유자분 상대하는 게 아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 이하다 소멸입니다. 근데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압류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글씨가 있네요. 몰수보존이라고 있습니다. 몰수보존. 자, 이 몰수보존은 아마 경매를 좀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소한 용어는 아닐 거예요. 이 뒤에 비고란을 보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존 몰수 보존 결정을 했다. 사건 번호는 2023 초기 160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보이면 우선은 이 사건 번호 먼저 검색을 해봐야 돼요. 전자소송 포털에 들어가면 누구나 사건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사건 조사를 해보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더라고요. 이 몰수 보존에 대해서. 그래서 몰수 보존이 들어간 것이고 몰수 보존이 뭐냐. 부패재산 방지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마약 관련 범죄 그리고 정치형 범죄 이제 이런 범죄로 이득을 얻은 금전을 국가에서 몰수 보존을 시키는 거죠. 근데 몰수 보존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나중에 경매 절차가 끝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물건이 강제 경매로 2025년 2월 4일 날 이 문땡땡님이 신청해서 진행이 된 사건입니다. 2층 201호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문땡땡님이 최근 금액 4억으로 신청을 했는데 자 몰수 보존 후에 경매가 들어갔어요. 2025년 2월 4일 날 강제 경매가 들어왔고 2025년 3월 4일 그러니까 이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 뒤에 몰수 보존이 들어왔다면 경매 절차를 중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경매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은 몰수 보존이 2023년 2월 달에 들어왔고 그리고 2025년 2월 4일 날 강제 경매가 신청이 된 사건이죠. 그러면 이 물건을 보면 몰수 보존이 들어오고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겠다 또는 문제가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몰수보전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강제경매가 들어온다면 그 법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만 진행이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경매를 보면서 문건 송달 내역을 좀 상당히 잘 봐야 됩니다. 자,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압류권자 서 땡땡땡땡 몰수보전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 접수 통지서 발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계에서 경매가 들어왔다 라고 해서 서 땡땡땡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일 거예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몰수보전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 통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럼 검찰청에서도 이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몰수보전을 한 압류 대상자 나라에서는 앞에 이 선순위 채권자들이 전부 다 배당을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 몰수보전 한 나라에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분석을 하기에는 이 몰수보전에 대한 권리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권리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몰수보전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몰수보전이라는 게 경매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런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을 때에는 충분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경매 정보지에 소멸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 받고 나서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그래서 몰수보전은 우리 가압류의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가처분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우리가 이거 몰수할 거니까 너네 팔지 마, 거래하지 마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몰수보전이 들어오고 나서 경매가 진행이 되었다면 그 절차대로만 진행이 되면은 낙찰자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강제경매가 진행이 되는 중에 몰수보전이 이후에 들어왔다면 이 경매 절차는 중단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처음 들어보시죠? 몰수보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몰수보전은 제가 보기에는 권리상 특별하게 하자는 없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선순위 임차인들은 전부 다 배당을 받아가고 몰수보전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니까 권리상의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물건은 일단은 물건은 상당히 좋아요. 미래 가치도 풍부하고 엄청나게 좋은데 임차인들하고 상대하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마 이 소유자랑 상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지금 채권 금액이 4억이잖아요. 4억입니다. 사실 이 근저당권 이분이 경매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이 강제경매, 층에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을 한 사건이라 소유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분 4억 내주고 경매 중단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매를 계속 진행을 하는 이유는 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따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물건은 제가 보기에는 채권 금액이 4억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경매로 진행이 끝까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끝까지 경매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도 드렸는데 도로 부분을 잘 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도로. 자, 도로도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은 도로선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경매 물건은 이 물건인데 도로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도로는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는 도로선이 안 나오죠. 그냥 현황 도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황 도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황 도로였을 때 이 도로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 경매 목적물에 사용 수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막다른 골목이라서 이 토지 소유자가 억한만 먹고 여기 막아버리면은 못 쓰는 겁니다. 못 들어가요. 걸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차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로 보인다 이런 물건들은 도로를 잘 봐야 돼요. 도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서울 지역에서는 디스코로 보면은 도로에 대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니까 제가 디스코로 한번 볼게요. 자, 이 도로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도로가 나옵니다. 아, 이 도로를 보니까 한 필지로 묶여 있어요. 한 필지로 묶여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건물은 이 건물. 아, 이 건물까지 연결이 돼 있구나. 접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래도 조금 안심은 되는 거죠. 그쵸? 얘랑 접해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도로가 이제 개인의 도로인지 아니면 사유지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찍어보면 자, 도로 여기 보이시죠? 도로 개인이라고 써 있네요. 개인. 여기 위에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도로 개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개인인데 공유인 수가 지금 15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유지고 지목이 도로이잖아요. 15명으로 돼 있다.
자, 그러면은 15명의 동의를 받아야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지는 양천구청 건축과 또는 도로과에 여쭤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데, 만약에 15명이 이 도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행사를 한다면 지금 이 도로에 물려있는 집만 해도 대충 봐도 한 4, 50채 되거든요. 이 도로 소유자가 갑질을 엄청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형평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꼭 전화해서 이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인지 확인을 하고 입찰을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얘는 도로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한 필지로 묶여있기 때문에요. 여기가 별도의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 수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양천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는 봐야죠. 그렇죠. 양천구청에 전화해서 건축법상 도로인지를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거치고 경매 입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매 입찰을 함에 있어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알고 당하는 거는 괜찮아요. 알고 당하는 거는 내가 사전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는 게 계획이 서잖아요. 그래서 알고 당하는 건 괜찮은데 모르고 당한다. 그것만큼 힘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사실 모르고 당하면 멘탈 나가죠. 그래서 당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절차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면서 향후에 발생될 문제점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왔을 때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대로 진행을 해 나간다면 그래도 멘탈은 안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닥쳤을 때는 경매고 뭐고 다 그만두죠. 그 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치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부동산으로 이 근처에 월세를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월세를. 일단 건물의 가격은 무조건 싸고요. 자, 원투룸 볼게요. 지금 다 투룸이거든요. 우리 건물에 구성되어 있는 게. 이 근처에 투룸 물건이 몇 개 없잖아요. 그쵸? 이 위쪽에 투룸 있고. 2억 9천에 20만 원 반전세네요. 반전세고 빌라. 다가구도 1억 5천에 80만 원씩 나와 있네. 투룸. 리모델링이 좀 돼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 근처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다 노후됐어요. 노후됐는데 이렇게 내부만 좀 인테리어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5천에 100만 원, 2억에 5만 원. 그래서 여기까지는 평지예요. 여기까지는 평지라서 뭐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아마 조금 덜 받겠죠. 조금 덜 받는데 일단 이 밑에는 보증금이 1억 5천에 월세 80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경매 물건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으니까 저는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월세는 80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해도 충분히 8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 수리는 좀 해야 돼요. 수리는 지하 부분 수리해야 되고요. 1층 부분도 아마 일부 수리는 해야 될 거예요. 수리만 해서 준다면 지하 2개 층 그리고 1층 2개 층은 월세 80만 원씩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84, 32, 320만 원이잖아요. 주인 세대에 내가 거주하면서 1층과 지하 320만 원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만 충당을 하면 이 지역은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나중에 좀 높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매각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